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돈이 아니라 차였어요. 저는 33살에 결혼할 때 차가 아예 없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던 차를 34살에 받았어요. 바로 EF 소나타였어요.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. 2001년식인가 그랬어요. 이 차를 이제 2년 정도 열심히 끌다가 이제 36살 회사 직전에 드디어 저희 차를 샀어요. 그게 바로 2016년식 아반떼였습니다. 중고를 샀어요. 그렇게 아반떼를 몰다가 이제 37살에 퇴사를 했죠. 퇴사를 하고 나서 월 1000만 원 이상 벌게 됐어요. 그러고 나니까 가장 많이 얘기를 듣는 게 바로 차였어요. 이 제 차 아반떼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. 이게 누르는 거 말고 정말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뒤로 끼익 하고 당기는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어요. 이걸 보더니 이제 친구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. 자기는 성인 돼서 이런 차를 처음 본다, 뭐 본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. 어떤 친구는 좋은 차들 가운데서 있는 제 아반떼를 보고 저한테 컨셉이냐고 물어본 친구도 있었어요. 자꾸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했어요.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연봉에 맞는 차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월 1000만 원이면 무슨 차를 탈 수 있었을까? 월 1000이면 연 1억 2천이에요. 그러다 보니 벤츠를 끌어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39에 벤츠를 중고로 샀습니다. 4천만 원 정도 했어요. 자, 그러면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해결했죠. 그럼 저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이전 차 아반떼는 경유였어요. 근데 벤츠는 휘발유더라고요. 그래서 기름값이 더 들었어요. 한 10%에서 20% 정도 매달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각종 보험 비용이 올라갔어요. 좋은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? 차량이 벤츠가 아무래도 좀 더 커서 편안했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? 아니더라고요. 저는 멀쩡히 차를 잘 끌고 다녔는데 이번에 친구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야, 이거 중고차 아니야 벤츠? 이제 새 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? 너 이제 차 한 대 아니냐? 안 불편해? 이제 차가 2대여야 되지 않을까? 지금이 내연기관 마지막 시대야. 지금 무조건 휘발유차 사야 돼. 이게 한 번 들을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차를 탈 때마다 들으니까 마음이 막 심란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, 새 차를 사면 더 이상 차를 살 필요도 없겠지?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겠지? 해서 산 게 포르쉐입니다. 이번에는 생애 최초로 신차를 샀어요.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기존엔 경유였죠? 휘발유였죠? 포르쉐는 몰랐는데 고급유라는 걸 넣더라고요. 그래서 또 기름값이 한 10% 정도 올랐습니다. 아반떼를 탈 때보다 벤츠를 탈 때보다 보험 비용도 2배 정도 올랐어요.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일주일에 한 번을 몰까 말까 합니다. 돈을 버는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? 오마카세? 명품? 아니에요. 이런 건 일회성이에요.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한 번 먹고 그날 후회하고 백 한 번 사고 한 달 후회하고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. 아무리 심한 소비도 뭐 한 달, 2달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.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바로 고정비예요. 인건비, 임대료 같이 한 번 세팅하면 1년 동안 12배가 되는 것들. 즉 고정비가 10만 원만 늘어도 12배가 되니까 120만 원이죠. 이런 고정비가 느는 걸 가장 주의해야 돼요. 아까 포르쉐 샀다고 했어요. 이 포르쉐를 리스로 터트리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. 정신을 차리니까 1년 고정비가 얼마가 됐을까?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. 제가 만약에 이 고정비를 이자로 레버리지를 했다면 저는 얼마를 빌릴 수 있었을까요? 현재 금리가 내려갔지만 1억에 한 4% 정도 이율을 잡아볼게요. 자, 그러면 매달 35만 원 정도가 이자예요. 그러면 7억을 빌리는데 한 달 이자가 35 곱하기 7을 하면은 245만 원이 됩니다. 즉 저는 현재 7억을 빌린 것과 같은 그런 기회비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. 7억이면은 이 30억짜리 건물을 80% 대출을 받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. 그렇게 따지면 전 더 올라가서 현재 포르쉐를 타고 있는 그 자체가 3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, 즉 견딜 수 있는 금액만큼의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놓친 거예요. 분명히 고정비는 2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250이 1년이면 3천이고 이 3천이면은 이자로 했을 때 결국 30억 건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. 물론 차를 사서 승차감이 좋을 수 있어요. 하차감도 좋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이게 7억짜리 아파트 혹은 뭐 30억짜리 건물보다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좋지 않더라고요.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무리해서 차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이 시계는 아예 후보에도 없어요. 이제 막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거나 혹은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하면서 1000만 원까지 가는 분들, 혹시 차와 시계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중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 차와 시계는 좀 더 있다가 사도 된다.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